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3시 41분입니다. 자,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걱정거리가 많으실 거예요. 그죠? 기대감도 있으시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을 다뤄야 되는가? 정확히 해법을 1부터 10까지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방식대로 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고 할 텐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보면 한번, 예, 고점을 찍은 후에 그리고 요 부분을 뚫지 못하죠. 그리고 다시 보세요. 요 부분을 갖다가 또 뚫지 못하죠. 근데 왜 또 여기까지 하락한지는 이유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들은 향하는 건 4월 27일과 4월 30일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주말 동안에 어떠한 사례들이 나왔고 어떠한 이슈들이 나왔고 어떠한 초전도체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나왔고 앞으로 이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하락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다시 하락시킬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주식타짜 한교수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종목을 다룰 때 초전도체 이야기 앞서서 조금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자, 뭐냐면 요 부분 보시게 되면 뭔가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이게 뭐죠? 자, 봅시다. 요 부분과 요 부분. 뭔가 좀 뚫지 못하는 선이라는 게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죠? 뭘까요, 이게? 예, 맞아요. 요 부분과 요 부분. 6950과 이 고점. 뚫지 못했죠? 왜일까요? 이때 당시에 어떤 관련주죠? 반기문 씨 관련주예요. 자, 반기문 씨는 이 당시에 2012년도에 대선을 출마하겠다 했다가 안 나가죠. 그죠? 그러면서 불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급락했죠? 자, 요 부분 어떠세요? CCS는 어때요? 똑같죠. 자, 봅시다. 권영환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결국은 어떤 이벤트를 등장시키죠? 맞습니다. 초전도체 사업을 추가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러면 공통점 뭐죠? 인물 관련주죠. 자, 그러면 저는 초전도체를 부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결과물은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거고 대단한 발견입니다. 성공시키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는 증명하는 투자자가 아닌 그리고 대응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희망할게요. 자, 20년 동안 제가 이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규칙성을 똑같이 보인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이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자, 봅시다.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테라사이언스 가만히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잡아요? 이 부분. 그죠? 그리고 요 부분. 그죠? 그리고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 이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잘 보시게 되면 얘가 맞아요. 명동사채. 이따 명동사채 이름을 일러드릴 텐데 대주주가 반대매에 나갑니다. 담보대출 통해서. 급락이 나오죠. 다시 급등 나오죠. 급락이 나오죠. 다시 급등 나오죠.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이 실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 에코프로와 금량의 주가를 보고 끌어올리고 내린 거예요. 담보대출을 받은 데가 똑같은 거거든요. 얘네들은. 근데 여기서 아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 당시에는 리튬 가격이 고공행진했기 때문에 먹혔던 거고 지금은 리튬 가격이 거의 6분의 1 토막이 됐기 때문에 빠진 거고 테마가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테라사이언스와 다보링크를 이용해서 CCS가 맞아요. 유상지와 대납한 건 아시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CCS를 가만히 놓고 보다 보면 대동소이한 게 있어요. 뭘까요? 사채업체를 통해서 이들은 여기서 반대 매매가 나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잡아봅시다. 요 부분을 정확히 지켜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부분에서 급등 나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이 6,750원에 대한 주가를 갔을 때 여러분들은 만 원, 15,000원 가는 평가액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주식 투자해서 낙오자가 되지 않고 급등주를 다루는 방법, 작전주를 다루는 방법을 정확히 인식을 한 상태에서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했으면 좋겠네요. 웬만하면 이런 급등주를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후반부 영상에서는 분명 이 종목을 다루는 방법,
급등주를 다루는 방법, 우량주를 다루는 방법도 전부 다 일러드리고 매집주도 하나 일러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종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맞아요. 신성델타테크를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죠. 이유는요. 아직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어요. 이때 당시에 긍정과 부정, 긍정과 부정.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서 LK국어는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라고 나왔어요. 사실 이 부분까지 보게 되면 신성델타테크, 예, 김현탁 박사, 그죠? 김현탁 박사가 이제 피시포소스, LK99에서 황을 섞은 물질이 이 부분을 강조해 갖고 3월 4일 이벤트 때문에 오른 거는 인정하시죠? 분리할 수는 없죠. 앞으로는 조금 분리를 해야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결과론이 나왔어요. 기다 아니다라는 결과는 안 나왔죠. 미국 물리학회 가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또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텐데, 과거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게 뭡니까? 이거라고요. LK99 국내 재현 황산나 수급 어려와 2주 이상 걸릴 듯. 이해되셨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완벽하게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잘 봐요. LK99 국내 재현의 황산납 수급 어려. 언제죠? 8월 4일이죠. 어째요?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 종목이 2주 이상 걸린다. 즉, 황산납 수급이 어렵다. 그러면서 다시 LK99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3월 13일에 권영환 박사는 초전도체 관련 개인적인 특허를 출원을 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과거와 똑같은 이때 당시에는 이 CCS는 초전도체 테마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충북 방송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초전도체로 엮여 있는 건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황산납. 어떤 관련주들이 움직일지 알고 계세요? 자,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피스포소스. 황을 섞은 거죠. LK99에서 황을 섞었다. 그죠? 자, 황업체 한 곳입니다. 황산납 업체. 과거처럼 똑같이 이 당시에는 3배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도 진위 여부가 판단되게 되면 분명히 이 종목은 3배를 올릴 겁니다.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CC 황산납 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업체 보내드릴 거고요. 자, 반드시 받아가셔야 돼요. 이건 2차전을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손실 중인 분들 아까 4월 30일 날 어떤 내용을 보이는가? 지금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죠? 그죠?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리고 뭐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 근거 없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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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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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놈들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 54세 됐습니다. 저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가장 싫어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전자공시사항을 보면 여러분들은 이들의 전략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자,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CCS를 치게 되면요, 요 부분이 발생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황산납 이거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하고요. 자, 잘 봅시다. 이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 쭉쭉 올리다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기업 설명회 하겠습니다. 기재정정이라는 거는 공시사항을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1월 26일 날 원래 IR이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4월 30일로 공을 넘겨버리죠. 그죠? 기관 투자 대상으로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공을 4월 30일까지로 넘기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 봅시다. 4월 30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얘네들은 정확한 시나리오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경영권 분쟁이 나오죠.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제기.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3월 4일에 뭔 이벤트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김현탁 박사의 미국 물리학회. 끝나자마자 우리는 다시 주가 외소는 신성델타테크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봉을 찍은 상태에서 밀렸지만 우리는 한 발 더 가야 돼. 경영권 분쟁의 스토리를 끄집어내죠. 이해되셨나요? 경영권 분쟁 스토리 여기 나온 거예요. 자, 끌어올렸죠. 재차 끌어올렸죠. 어차피 갈 때까지는 김현탁 박사 힘 빠졌죠? 경영권 분쟁. 이때 뭐예요? 이때 자, 땡겨서 봅시다.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투자 대상으로 IR 할게요. 그죠? 그러다가 뭐가 나오죠?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고 대주주 너 이거
적격성 논란 때문에 다시 채워넣어. 그죠? 이때 하죠. 1월 26일. 어때요? 정확히. 근데 여기 빠졌다가 반등한 이유는 뭐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하우스에 매각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여기까지 빠지죠. 그리고 여기까지 끌어올 때 뭘 사용해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있는 사람을 사내이사로 앉히겠다 말겠다. 그죠? 그러다가 퀀텀 에너지에서 아니야. 그 사람들 다 퇴사한 사람들이야. 나하고 관련 없어. 그죠? 그러면서 대주주의 반대 매매가 일어나죠.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정확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겠죠.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세력주는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놀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손실 중인 분들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이들의 생각을 읽어나가 보자고요. 4월 30일, 그죠? 뭐죠? 경영권 분쟁의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4월 27일 끝나놓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동사채를 이용해서 반대 매매 나간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W대부 파트너스 보이세요? W대부 파트너스 영풍상사 TJH 조합 오리엔트 웨스턴 이버스트 대부. 자, 이거 잘 보세요. 대출 금액 70억, 20억, 30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50억 정도 꺼내요. 더 넘죠. 180억 정도. 그리고 200억을 마련하죠. 담보주식수를 다 제공하는데 이자율을 6%, 12%짜리를 내요. 이게 몇 개월짜리일까요? 만기를 보세요. 1월 17일, 1월 8일, 1월 9일, 1월 9일, 1월 9일. 이때부터 제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과거를 모르면 절대 미래를 알 수 없다. 큰 판을 알려면. 그러면 보세요. 담보대출을 여기서 받았다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맞아요. 2달짜리. 이 명동사채는요, 기본적으로 많이 안 줘요. 그럼 만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전부 다 미리 반대매매 될 거를, 예, 아니면 본인이 주식을 팔 거를 미리 말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 이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반대매매 나가서 어떻게 손실 볼 필요가 있을까요? 손실 안 봤다니까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들어와 갖고 끌어올리죠. 그죠? 반대매매를 여기서 내보낸다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자부터 시작해서 빌려온 자금 다 합쳐도 이문은 남하고 나간 거예요. 손실 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 이 모르시는데 뭐 이현삼 씨 누구 손실 본 거 아니다. 아니에요. 잡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의도는 딱 하나죠. 뭐예요? 결국은 디자인 하우스 있죠? 전부 다 반대매 나갔죠? 근데 그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한 자리씩 껴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스토리 끄집어내서 주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요 부분에서 이제 얘네들은 엄청난 수익을 내죠. 또 수익을 냈죠. 또 수익을 내겠죠. 그러면 눈 감고 가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게 맞나요? 적극적인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죠?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금전을 여러분들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하기 위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을 보고 큰 판을 보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이런 CCS라는 종목도 어떻게 얘네들은 작업을 하고 있는가?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사회의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죠? 근거 없는 유튜버,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펀드 매니저 생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5년 동안 나름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습니다. 1000억 운용했었고요. 공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 찍고 있는 거는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볼은 차지 마라. 그리고 사회의 경각심을 알리고 한 명의 투자도 낙오하지 않았으면 됐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쉽지는 않네요. 근데 중요한 건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 자, 여기서 제가 CCS를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일단 보시고요. 010-4822-8706으로 CC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판을 모르면 안 돼요. 이렇게 보내시고요. 자, 봅시다. 여기서 제가 어떤 이 CCS를 이야기하는지 언제부터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자 했는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11월 2일 날 뭐라고 합니까? 정확히 이때부터 CCS 초전도체 기업들 묶어서 우회 상장할 듯. 땡겨서 봐보세요. 제가 언제 했는지. CCS는 최대 주주 변경
양수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지 않나요? 이 정도면 과거 우회 상장 루머가 있었던 그린 BTS, 퀀텀, 포트, 그죠?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죠? 쉘러, CCS로 확정인 것 같고 무슨 죄를 다 이거 예측한 거 아니에요? 언제? 11월 2일 날. 그리고 경영진에 이제 권영한 교수 합류된다.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중간에 뭐예요? 뭐죠? 예, 요런 거 도와드렸죠. CCS 저점 매도한 건 매도, 매수한 건 매도. 그죠?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CCS 계속 도와드렸어요. 그죠?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여기서 CCS는 다룰게요. 근데 CCS를 다루는 방이 아니에요. 시장의 큰 판을 보는 거를 알아야만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유튜버 영상에 속지 마시고. 아시죠? 4월 27일과 4월 30일까지 등폭에 대한 부분을 반복할 겁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010-4822 제 개인 폰입니다. 근거 없는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 경계하십시오. 자, 8706입니다.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황산납 관련주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저 황산납 관련주를 이용해서 반드시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이 6,750원 여기까지 갔을 때 내 평가 금액은 얼마나 돼야 되죠? 예. 만 원이 돼 있어야 되겠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750원을 뚫었다가도 다시 내려올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과거에 이 부분은 뚫어놓긴 했어요. 거래량 기준으로는. 반기문 시테마.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항상 이들도 달려나갈 시기가 4월 27일이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준다고요. 경고 종목 해지했다가 다시 반등. 또 어떤 이슈 등장했다가 반등. 이렇게 할 거라고요. 최근에도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시게 되면 1차 반대매매 수량을 따졌을 때, 그죠? 요 부분. 매도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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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됐고. 자, 결국은 뭐예요? 1차 반대매매 때 원금에 130억을 회수했죠. 원금 43억 회수했죠. 다 회수했죠. 이들은 손해본 장사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겁니다. 이자까지 담으면서. 결국은 작전의 시나리오를 두 번이나 지금 튕겨먹고 있는 건데 이들 머리통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잘 봐요. 감추고 갈라서고 어디서 봤더라 LKU 널무 닮은 스타 미국 스타 과학자의 몰락 이렇게 나오죠. 결국은 이 사람도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했다가 말로를 했다. 그죠? 안 좋은 결과물 받아들였다 사기로 해놓고 바로 또 나오죠. 이거 실시간으로 단독 국립연구소 자연광물서 비재래식 초전도체 물질 발견 또 그죠?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들 계속 끄집어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기사 싸움이 이제부터는 자 공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이런 거 보내드린다고 해서 뭐 금전을 요구한대요. 꼴배기 싫어갖고 제가 이제 공부방 이제 운영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이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CCS 시초가 3월 6일날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한 아카이브 관련 호재성 이슈 몇 거래일 내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닌데 반 미친 놈들이에요. 이거. 예. 뭐 이렇게 무슨 뭐 어려운 겁니까? 시장의 큰 판을 보는 전략 다 알려드릴게요.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항상 우리는 똑같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CCS 2월 23일 영상을 통한 부분처럼 유상증자 이슈로 인한 공모방이 다 다르세요.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 반기문 관련된 테마 형성 시기 이때 고가 4월 30일인데 이거 오타 났어요. 변동성 거래해야 됩니다. 해서 일러드렸죠. 이 고가에. 왜? 똑같이 신성델타테크랑 3월 4일 미국 물리학회 이전에 이렇게 고가를 찍잖아요. 다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에요. 자 이쪽으로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CC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단 자 타점에 대한 부분도 우리 진위 여부가 빨리 나왔을 때 빨리 공유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대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사실 뭐 긍정과 부정 이야기는 또 나온 적이 있었죠. 퀀텀 에너지 연구소 특허 출원권에 대해서 현재 심사 중입니다. 이것도 긍정의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3월 6일 날 나오면서 경영권 분쟁 스토리에 힘을 넣었죠. 그죠? 뭐 또 이것도 뭐예요? 울산대 여기서 이제 우리는 APS에 등재했다. 계속 이런 말 나오고 일론 머스크 이야기 끄집어내면서 놀라운 물지다. 저는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작전을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께 피해를 주는 그들에게 경고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들 머리 위에서 한번 서보시죠. 자 판을 알면 정말 쉬워요. 3월 11일 날 CCS 시초가 그죠? 매수해보자.
전일 SBS 보도로 인한 시장의 의견이 과거 LK99, 필시포소스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그죠? 3월 11일. 자, 어려운 말이지만 저 다 도와드렸잖아요. 쉽게 가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이슈들 아까 등장시키면서 했을 때 3월 14일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3월 14일 CCS 4,500원 초전도체 관련 부분 물질 발견 또 이거 오타냈네. 빨리 보내드려요. 12시에 보내드리죠. 그죠? 근데 이 기사가 언제 나왔죠? 요거 말고요. 요거. 언제 보내드립니까? 11시 49분에. 10분 차이로 빨리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 대응이라도 빨리 해갖고 이들 머리 위에서 놀길 바란다 라는 뜻으로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는데 시장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반 미친놈처럼 금전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경각심을 날리기 위해서 영상 찍고 있고요. 공호방에서는 시장을 보는 큰 판을 보는 전략에 대한 부분 항상 다루는 방법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CCS 혼자만 움직였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니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주가는 봐요.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어요. 정상적이지만. AI 산업군을 만나게 되면 잠자는 반도체도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7배, 8배 오르는 종목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HLB, 제가 일러드렸던 고모방 내용입니다. 이따 후반때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급등 나오죠? 왜요? 항상 시장을 보고 산업군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큰 판을 봐야 된다. 지역적으로 보지 마시고 무슨 뜻입니까?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해 버리죠. 이 바이오 기업들은 부채가 많아요. 동결하니까 우리 부채 기업이 많은 우리는 이제 호재거리다라고 해서 똑같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 한정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타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향후에 이 시나리오대로만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들 그들 머리에서 노는 전략 한번 해보게 되면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근데 반 미친놈처럼 하는 이제 유튜버들이 있다고 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미친놈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맞아요. 작년 7월 16일부터 여러분들께 공부방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이 이렇게 올라요. 올라요. 그죠? 금리 동결이니까. 근데, 자, 현대차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올라요? 이것도 초전도체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저 PBR.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 이 공장이 제일 많잖아요. 자동차. 만년 저평가 상태잖아요.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 시장의 뭐죠? 산업군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부분 여러분들, 자, 이 CCS 타점 다 일러드리고 황산납 관련 좀 보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CC 그리고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황산납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는데 CC라고 해서 반드시 붙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I 인식해서 바로 보내드릴게요. 분명히 진위 여부가 끝났을 때 이 업체는 급등 나옵니다. 예, 그거 2차전을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이 근거 없는 유튜버들 금전을 요구하는 피해 사례 이것 때문에 제가 작년 7월 16일 3년 전에 은퇴했고요. 펀드매니저 생활 나름 스타 펀드매니저 공인입니다. 이 부조리 현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연기금의 금융 투자 전략을 제가 짜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머티, LS머티, 신성델타테크, CCS 이것도요 초전도체로 잡아낸 건 아닙니다. 알테오젠, 제주반도체, SK하이닉스 툭툭 던지면서 자 시장에서는 배터리통에 대한 규모를 늘리기 위한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라고 해서 신성델타테크 잡아내면서 여러분들께 뭐 CC에서도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요. HLB 2567% 이렇게 수익이 나와요. 이건 뭡니까? 시장의 판도만 알고 있으면 급등주든 작지연주든 웬만하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근데 다만 이런 CCS는 안 했으면 좋겠지만 우량주로도 이렇게 손실을 볼 때도 있지만 2567%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굳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금전을 내면서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유튜버에 끌려다니세요. 그러지 마세요. 자, 보십시오. 자, 역시나 6개의 증권사에서 집중 무자돼 있죠. 투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자, 그냥 이걸 또 드리면 그냥 사버리겠죠. 여러분들 소문 들어서 자 누가 술 먹으면서 사라 했더니 샀더니 쫙 밀리고 다시 본전 오면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 많죠. 아니요. 충분히 그 산업군이 움직일 때 접근하는 게 손실을 보지 않고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력주든 작전주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내드리긴 할 텐데 공부방에서 알려볼게요.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볼을 차면 안 된다 이거죠. 사실 이 기업 본업은 충북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자, CCS 4월 30일 이전에 경영권 분쟁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추가적으로요. 아직 보내지 않은 자료인데 펀드 매니저 후배들 탐방을 좀 보내놨더니 기업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소될 건지에 대한 부분 전부 다 법원 쪽으로 해서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그냥 다 모르겠다. 나 황산문 관련주 하나만 하겠다. 그러신 분들도 뭐 그래서 상관은 없습니다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공부방에서는 어떠한 영상, 어떠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가. 자, 한번 보실래요? 보시고 CC 공부 주위에 계신 분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문자가 오게 되면 이게 스팸 문자 처리되는 경우가 있대요.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자, CC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방에서 다루는가? 자, 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뭐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